안녕하세요. 2023년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사업 청춘문화 놀이터 감성 배움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캘리그라피의 기본, 선긋기 다들 기억하시나요? 붓펜 사용이 생소하다 보니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캘리그라피를 조금 더 쉽게 느끼실 수 있도록 선의 강조를 통해 문장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지난 시간 연습했던 단어들을 바탕으로 간단한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글자의 감성을 담는 감성 배움터 두 번째 페이지 지금 바로 펼쳐보겠습니다. 오늘은 문장을 연습해보고 엽서 작품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캘리그라피로 문장을 잘 쓰는 방법에는 강조, 간격, 문장의 중심, 줄 나누기, 구도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강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강조라는 조건 안에서도 선의 강약, 글자의 크기 등 세부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선의 강약, 즉 선을 길게 써서 문장의 포인트를 살려보는 연습을 합니다. 다른 특징들에 관한 수업이 궁금하시다면 이솔 캘리그라피 유튜브를 참고해주세요. 도안을 보시면 이 문장에서는 받침 치읓, 그리고 받침 니은, 리을 이렇게 행복의 기억, 꽃의 치읓 등 선이 길게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긴 선을 쓸 때에는 손 전체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 글자씩 우리 함께 써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쌍기역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기역의 거리가 너무 멀지 않도록 약간의 간격만 놓고 써주세요. 모음이 들어가야 하니까요. 오 모음은 너무 굵지 않게 가늘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읓은 위에와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가까이 써주시고 굵고 가늘게. 그리고 마지막 선은 쭉 직선이 아니라 살짝 곡선입니다. 약간 안으로 들어가는 곡선처럼 길게 써주시고요. 더 길다면 살짝 손의 위치를 옮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역 같은 경우는 약간 세로로 길쭉한 모양으로 써주시고 모음은 꾹 눌러서 두껍게 써주세요. 도안에서는 모음과 받침을 한 번에 이어서 썼지만 우리는 떼어서 쓸게요. 완전히 붓을 뗀 다음에 리을을 천천히 한 번에 그리기 어렵다면 다시 한번 붓을 떼서 좌우로 손을 움직여가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음 같은 경우에는 니은을 먼저 쓰고요. 기역으로 닫아주시고 세로선은 꾹 눌러서 두껍게 써주세요. 아모음은 가늘게 써주시고 이때 니은은 오른쪽으로 좀 길게 강조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첫 획을 쓰고 바로 이어서 쓰면 좋지만 어려울 경우에는 첫 획을 짧게 쓰고 붓을 완전히 뗐다가 쭉 손을 오른쪽 길게 움직이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도 강하게 직선보다는 살짝 아래로 향해 있는 곡선을 사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의 기역은 좀 굵게 써있죠. 전체적으로 꾹 눌러서 써주시고요. 모음은 밑방향으로 올라갔다가 모음은 앞에서와 같이 눌러서 굵게 써주세요. 리을은 아까처럼 기역을 쓴 다음에 완전히 붓을 뗐다가 다시 한번 써주시면 더 강조를 해서 쉽게 쓰실 수가 있어요. 이응은 마치 세모처럼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듯이 갈고리 모양을 만들어주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올라가도록 사선으로 올려주시고 모음을 굵게 내려주시고요. 이번에는 다른 형태로 한 번에 이응을 그려볼게요. 약간 기울어져 있는 이응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모음의 세로선은 꾹 눌러서 곡선으로 붓을 끝으로 갈수록 들어주시면서 뾰족하게 만들어주시면 좋고요. 거리를 약간 뗀 상태에서 모음을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의 강조뿐만 아니라 이 문장에선 크기의 강조도 들어가 있어요. 행복은 좀 크게 써 있고요. 하세요는 좀 작게 써 있죠. 이런 것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두껍게 가로획을 2개를 써주는데요. 가로 길이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써주시면 좋아요. 이응은 가늘게 갈고리 모양 만들어주시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모음은 굵게 눌러서 천천히 써주시고요. 쓰시는 속도는 저랑 비슷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모음과 자음 중간으로 갈고리 모양으로 가지고 와서 가늘게 이응을 완성을 해주시고요. 자, 비읍은 앞에서 썼던 것처럼 니은을 먼저 쓰고 필압을 조절을 해줍니다. 더 높은 곳에서 쓰면서 힘을 빼주시고요.
그다음에 닫아서 완성을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약간 곡선을 띄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살짝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모음의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두껍게 모음을 마무리를 해줍니다. 지금 이 부분은 보시면 한 번에 썼기 때문에 연결된 느낌이 나는데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지금 썼던 것처럼 완전히 붓을 뗐다가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엔 강조가 되는 기역 받침을 한번 써볼게요. 가로를 길게 두껍게 써주시고요. 한 번에 쓰면 좋지만 어렵다면 완전히 붓을 떼서 자, 여기서부터 가는 선으로 대각선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쭉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여기서 쉬었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선이 수직으로 내려오지 않고 왼쪽으로 대각선으로 갈 수 있도록 쭉 왼쪽으로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세요는 선의 강약에 차이가 크게 없고 글씨 크기만 조금 작게 한번 써볼게요. 선을 뗐다가 아까처럼 갈고리 만들어주시고 닫아주시면 되세요. 세로 모음 써주시고요. 시옷은 최대로 쭉 밀어서 이 암모음 아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붙여서 써주시고요. 모음 최대로 위로 올려서 쓰셨다가 시옷보다 높은 위치에서 내려주시고 그 다음 획은 짧게. 이응은 약간 기울어진 형태로 써주시고요. 곡선으로 눌렀다가 붓을 들어주면서 강약을 표현해 주시고 살짝 오른쪽으로 길게 빼주면서 문장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로 청춘, 나누는 꽃대 좀 긴 문장이 있는데요. 한번 천천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 모음 왼쪽이 좀 길죠? 이 부분하고 받침 니은, 그리고 치읓 받침, 그리고 모음 마지막 선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크기도 변화가 있는 것이 좋아요. 점점점 문화로 작아졌다가 청춘 다시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크기 변화까지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로를 두껍게 써주시고 꺾어져서 가는 선 기역으로 닫아주시고요. 자, 왼쪽부터 쭉 밀고 올게요. 꾹 눌러서 점점 힘 빼주면서 붓을 들어서 곡선으로 써주시고요. 모음 두껍게 써주시고 니은은 아래쪽으로 둥글게 씁니다. 이때 미음의 위치는 너무 오른쪽으로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니은의 위치가 너무 오른쪽으로 밀려나게 되면 이 화자랑 부딪혀가지고 겹칠 수가 있거든요. 히읗, 머리획 길게 써주시고 우리 히읗 많이 썼었죠? 나눠서 끊어서 갈고리 만들어주시고 닫아주세요. 모음은 약간 오른쪽으로 사선으로 써주시고 모음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세로로 굵게 내려주시고요. 삐침으로 완전히 화자를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번 리을은 한 붓에 써서 조금 더 곡선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제가 끊어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기역을 쓰신 후에요. 그 다음에 디귿을 한 붓에 쓰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빠르게 쓰면 이렇게 곡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역을 쓰고 붓을 뗐다가 디귿을 한 붓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자는 좀 길고 약간 대각선으로 써주시고 모음은 가로로 곡선으로 써보겠습니다. 청춘은 이 문장에서 포인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굵고 크게 써보도록 할게요. 청춘은 위에 위택은 두껍고 짧게 써주시고 시읒은 안쪽 왼쪽으로 좀 더 들어가면서 공간을 좀 더 좁혀주시고요. 나머지 획은 두껍고 아래쪽을 향해서 모음은 쭉 대각선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로선은 힘있게 눌러서 내려주시고요. 받침은 치읓과 모음 사이로 끌어와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자는 모음보다 살짝 위에 위치하도록 써주시고 형태는 옆에 있는 치읓과 좀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획을 직선을 하나하나씩 나누어서 써주시면 되고요. 이 모음의 아래 공간에서부터 쭉 비스듬히 올라가서 이 공간도 채워줄 거예요. 자, 비스듬하게 모음을 마무리를 해주시고 자, 이제 포인트 리은이 남았어요. 한 붓에 쓸 수 있다면 써도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이렇게 붓을 뗀 다음에 둥글게 선을 그리면서 가는 선으로 쭉 포인트를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누는 조금 옆으로 와 있어요. 화자와 로자 사이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대각선으로 굵게 내려왔다가 암호음 만나러 올라가고요. 세로선 두껍게 눌러주시고 삐침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니은은 윗공간을 채우면서 써주시고 모음, 그리고 살짝 길게, 그것도 힘있게 직선이 아니고 보시면 왼쪽을 향해 있는 곡선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또 써주시고요. 모음은 좀 두껍게, 하지만 너무 길지 않도록 써주시고 받침 써주세요. 자, 꽃자는 위에서도 쓴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쌍기역을 좀 눌러서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모음이 좀 눌렀다가 힘을 빼요. 그래서 한 붓에 이렇게 그렸거든요.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눌렀다가 가는 선 가서 붓을 뗐다가 다시 모음을 이어주시면 되세요. 자, 치읓 머리회 굵게 써주시고 각도를 좁게 해서 앞으로 왼쪽으로 밀어주세요. 쭉 곡선으로 긴 선을 그려주시고요. 자, 이번엔 대자 한번 써볼게요. 선을 그어주시고 니은을 그리는데 좀 위쪽으로 올라갈게요. 모음을 만나러. 세로선 굵게 써주시고 가로선 약간 올라가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로선은 약간 곡선이 좀 방향이 있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약간만 나갔다가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힘의 방향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을 다 마쳤다면 준비하신 엽서를 꺼내주세요. 색연필이나 사인펜 등 채색 도구가 있다면 각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셔도 좋고요. 마스킹 테이프나 스티커 등 꾸미기 재료가 많으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엽서 용지에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쓰시기 전에는 일단 손 마디 하나를 글자 크기로 짐작을 하시고 짚어보시면서 위치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행복하세요 이 정도의 위치를 대충 잡아주시고 체크했던 위치서부터 문장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리 획은 아까처럼 길게 써주시고요. 가로 획은 두껍게. 자, 이응은 갈고리 만들어서 닫아주세요. 그리고 모음은 두껍고 너무 아래로 길지 않도록 아까 썼었고요. 받침은 자음과 모음 중간으로 끌어와 주시고 비읍은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선, 꺾이는 부분에서 붓을 들어서 가는 선. 더 높은 위치에서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가로획 가늘게 그어서 비읍을 완성을 해줍니다. 대각선으로 오 모음을 그려주시고 가로획은 좀 가늘게. 자, 아까 우리 연습했듯이 기역은 길게 씁니다. 한 붓에 그리셔도 좋고 아직 어려우시다면 붓을 완전히 뗐다가 대각선으로 손을 쭉 밀어주세요. 그래서 좀 과하게 길게 쓰면서 강조를 해주시고요. 하세요는 옆에 작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닫아주시고 세로 모음. 아까 시옷은 아래 아모음 아랫 공간까지 활용을 해서 써줬었고요. 모음 같은 경우는 길이의 차이를 조금 더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응은 살짝 기울어진 모양으로 써주시고 오 모음은 눌렀다가 떼고 눌렀다가 붓을 들어주면서 시작점과 끝의 굵기가 다르도록 강조를 해주세요. 오 모음은 좀 길게 빼면서 강조를 해주겠습니다. 자, 문장은 이렇게 써봤고요. 집에 있는 스티커나 종이를 활용해서 예쁘게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빈 공간에 너무 가득 차지 않도록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긴 스티커를 2개 정도 붙여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자유롭게 빈 공간들을 활용해서 스티커를 많이 붙여서 완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성으로 가득 채운 2번째 페이지. 단어만 반복했던 지난 시간에 비해 비교적 긴 호흡을 연습해보니 한층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감성 배움터 3번째 페이지에서는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포인트를 살펴보며 본격적으로 작품을 완성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개인 SNS를 통해 영상과 사진 등 많은 후기를 남겨주세요. 해시태그 샵문화로청춘 잊지 마세요.